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소설 신간을 들고 왔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제가 오랜만에 좀 신선한 느낌으로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고 왔는데 김지연이라는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제목은 마음에 없는 소리입니다. 야, 표지가 지금 계절하고 너무 네. 잘 어울리는 왠지 하늘하늘 봄 이파리가 이제 막 나오고 네. 멀리 꽃도 좀 보이고 산뜻한 느낌이죠. 예. 네, 소설은 읽으면 당연히 막 산뜻하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야. 어떤 작가의 첫 번째 책이라는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표지, 네. 소설들 분위기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슨 상을 네. 받은 작가인가 봐요? 아, 예. 이 예. 작가가 등단을 2018년도쯤에 했는데 이제 등단작이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조금 조용한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젊은 작가상을 수상을 또 연달아 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첫 번째 책이라서 주목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저도 등단작을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된 작가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예지나 소설 선집 등에서 이제 이름이 보이면은 찾아서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에 실린 소설 9편 중에 그렇게 해서 제가 5편 정도는 미리 읽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책이 나오면 안 읽었던 작품 먼저 찾아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왠지 작가의 첫 책이라고 하니까 어떤 순서로 묶였는지도 중요하고 해서 처음부터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예지에서 읽었을 때보다 이 작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좀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앞에 목차 보시면은 좀 제목들이 약간 특이한 느낌을 줘요. 뭐 몇 개 읽어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해변에서 주운 쓸모없는 것들, 아니면 굴 드라이브, 뭐 결로, 작정기, 그런 나약한 말들, 뭐 사랑하는 일. 이게 약간 왠지 제목만 읽으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한국 소설 제목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근데 뭐 특히나 한 개도 모르겠는데 이어지는 느낌이 왠지 그렇다고 어려운 말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알 듯 모를 듯한 느낌의 제목들이 좀 많아요. 그게 바로 좀 김지연 작가가 갖는 특유의 이미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익숙한 단어도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니까 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좀 제목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굴 드라이브가 제일 모르겠어요. 뭔지. 그쵸. 약간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이 굴이 들어가는 굴인지 먹는 굴인지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뭐 굴 속으로 들어가는 드라이브인지. 근데 저도 이 작품은 기존에 안 읽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사실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좀 다양한 느낌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설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말이 나온 굴 드라이브가 마침 또 평론가들이 그 유명한 작품이죠.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변주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도 독특하고 근데 사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 먹는 굴을 배달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는 완전 상상과 다른 건데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물론 굴 배송하는 이야기만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건 아닌데 굴 배송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그렇게 축약되는 건 아니고 이 소설에는 이제 드라이브 관련 장면이 2번 정도 다른 에피소드로 나오는데 그거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제목 같아요. 내용을 살짝 소개해드리자면 이 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소도시가 배경인데 여기가 고향인 한 여성이 있고 아마도 이제 30대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이제 서울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 계약이 종료된 상황의 여성이 나와요. 이제 그런 그에게 삼촌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여기 고향에 월 300짜리 일자리가 있다. 월 300짜리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려와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 여성은 이 고향이 이미 조선소가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랜만에 바람이나 쐴 겸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와요. 역시나 일자리가 아니라 선자리 소개였어요.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 월 300이? 300짜리라고 어떤 야.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사실. 선자리를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좀 싱겁게도 막상 내려가니까 당연히 여성은 선에 관심이 없을 거고 근데 가족들도 막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마음이 없으면은 보지 마. 근데 온 김에 일이라 도우라면서 삼촌이 운영하는 굴 양식장으로 또 불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이주 여성들을 만난다거나 옛날 동창들을 만난다거나 하는데 이들과의 만남이 좀 독특한 느낌들을 줘요. 이제 그렇군요. 특히 그 이주 여성 미셸과 대화하는 장면이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단순한 대화들을 하는데 그게 좀 되게 기묘한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셸 같은 여성은 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서울살이에 대한 궁금증을 부쩍 그렇죠. 드러내기도 하고 맞아요. 자신도 데려가 달라는 말을 그렇죠, 불쑥 하기도 하고 한번 결혼한 가보고 싶고. 네, 남편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불쑥 말했다가 또 농담이라고 거두고 이런 장면들이 좀 어떤 소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좀 기묘한 여운으로 남는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무진기행이라는 네. 소설 자체가 워낙 섬세한 네, 맞아요. 그 묘사 같은 것이 탁월한 그런 네. 작품이어서 네. 그러면 이 소설도 마찬가지인가? 그 굴양식장이라는 그 공간도 좀 사실은 흔히 가서 보게 그쵸. 되는 공간은 아니어서 네, 네. 그 아마 약간 그 작품과 함께 언급이 됐던 상황들은 이 미셸과의 대화에서 뭐 나도 데려가 달라라는 장면이라던가 서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을 내려왔다가 하루쯤 머물고 돌아가는 상황이라던가 근데 분위기는 달라요. 훨씬 더 좀 위트 있고 가볍지만 그 안에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사는 30대 싱글 여성 그리고 뭐 결혼을 권하는 가족 그리고 사실은 꿈을 펼치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지역의 소도시에 살아야 하는 이주 여성이라던가 지금 한국 사회의 단면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시대마다 세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욕망들이 그쵸. 저희는 서로 네네네. 부딪히고 있는 그러나 네. 서로 합쳐지지 않는 그렇죠. 네. 지역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야기여도 지금 시대에는 그러네요. 그 상황을 다르게 변주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좀 싱겁다라는 말을 했는데 예. 제가 왜 김재원 작가 소설이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싱거운 상황들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 싱겁다는 게 뭡니까? 음식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요즘 네. 매운맛이 워낙에 인기잖아요. 네, 뭐 그쵸. 작품들 영상 맞아요. 콘텐츠에도 그렇고 매운맛이죠, 정말. 소설도 그렇고 네. 뭔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지원 작가의 소설은 이런 상황들이 좀 다 단순하고 뭐야 이게 뭐 왜 갑자기 굴 양식장으로 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인물들 역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개성이 강하다거나 그냥 어디에나 흔히 있을 것 같은 좀 다소 밋밋한 인물들을 이제 드러내요. 그게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이긴 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또 싱거운 농담까지 이제 섞어가면서 전개가 되는데 이 한국 소설에도 매운맛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김지연 작가는 그 가운데 뭔가 싱거운 듯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 할 말은 좀 똑똑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굴드라이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양식장에서 옛날 이제 자기 반의 반장이었던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있고 좀 안 좋은 과거가 있는데 회포를 푸는 듯 하다가도 그냥 서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엉뚱한 상황이 나오면서 이때 친구가 대리기사를 같이 기다리다가 가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운전대만 갖고 하는 행위인데 이 두 번의 드라이브를 겪고 서울로 돌아오는 인물은 내려가기 전과는 뭐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뭔가 내면적으로 조금 달라져 있는 것처럼 소설이 끝나는데 김재원 작가 이 소설집에 있는 전반적인 흐름들이 약간 아주 미묘한 계기로서 조금 달라지는 인생 혹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요소들이 사실 또 우리 삶을 때로는 강하게 또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렇죠. 네. 과연 매운맛만이 좋은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 표제적인 마음에 없는 소리 그리고 뭐 그런 나약한 말들이라는 이제 소설 역시 지방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이 많이 됐던 소설이 마음에 없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표제적인 거잖아요. 네. 네. 왜 공감이 됐냐면은 이 창업하는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서점 처음 하셨을 때. 네, 맞습니다. 약간 무모하다.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가족
가운데 그래도 나 이거라도 할래라는 맞아요. 심정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고향에서 이제 전통시장에서 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는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제 묵국과 김밥을 파는 작은 음식점으로 바꿔서 창업하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약간 재미있게도 생일이 지나는 바람에 만 나이에서 1살 차이로 창업 지원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싱거운 농담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뭐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무례하게 굴지만 나도 이제 사람처럼 살겠다. 그 무례를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 장사를 겨우겨우 이어가는데 다행히도 고향에 정착해 있던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씩씩하게 같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찾아오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청년 세대들. 근데 그들은 이 고장을 되게 색다른 눈으로 보거나 약간 다르게 대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마음인데 이제야 다른 사람 사는 흉내를 내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이 30대 여성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인상적으로 읽었고 이처럼 좀 한마디로 막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나 결들을 지닌 소설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일들도 작가의 시선으로 한번 굴절시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이제 뭐 상대적으로 예술가들을 다루는 소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그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똑같은 지역의 청년 세대, 그러니까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를 틀어서 그 주변까지 좀 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설이라는 것이 정말 자기가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시각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든 다른 시선으로 네.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 소설이 특히 또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뾰족하게 드러나지 않는 삶까지 고루 잘 다루고 있는데 농담이 약간 있다. 싱거운 농담 네.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웃겨요? 막 소리내서 웃거나 그런 종류의 농담이나 유머는 아니에요. 꽤 진지한 분위기의 소설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약간 고루하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 수는 있는데 근데 김지연 작가 이 소설은 어느 지점에서 그냥 툭 하고 가볍게 전환되는 순간들이 있고 보통 가벼운 농담이거나 능청을 떠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벼운 일상적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작품 마음에 없는 소리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불행을 극복하는 방식은 태연해지는 것이었다. 혹은 외면하기. 이런 식으로 작품 속 인물들은 뭐 연인이나 친구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오해나 단절 등 누군가는 이제 불행으로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을 겪고는 있는데 가볍게 넘겨보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좀 젊은 세대의 어떤 느낌인 것 같으네요. 태연하게 좀 굴어야만 네. 이 상황을 모면할 수 그렇죠. 있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저희 떠오르죠. 세대는 너무 무게를 극복하려면 뭔가 너무 크게 극복하려고 정면으로 막 마주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무게감들이 있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러면 그 다른 책도 좀 떠올라요? 동네 책방 코너에서 예전에 윤성희 작가 저는 네. 다른 메모를 한번 해놨었는데 네. 좀 그 작가의 소설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요. 누군가 막 죽거나 다치는 심각한 상황도 좀 꿋꿋하게 농담처럼 흘려보내는 인물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두 작가의 소설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인생이 너무 버겁고 견디기 힘들 때 그냥 심호흡 한번 하고 이 고개만 맞아요. 넘기자. 물론 그 아래는 엄청난 애씀과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죠. 혹은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이 마치 없다는 듯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특히나 이제 결로라는 작품이 네. 나오는데 이게 중고거래를 위해 낯선 동네를 찾게 되는 여성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치매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이제 소설이에요. 예. 근데 이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유쾌한 비극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책 이제 마음에 없는 소리 끝에 나란히 실린 소설 두 편이 있는데 이전에는 농담처럼 좀 가볍게 넘어가는 인물들이 나왔다면은 약간 이 두 소설은 또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언제 된 거죠, 발표가? 이 책은 이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여 동안 써오고 발표한 소설들이 실려 있는데 이제 마지막 두 작품은 가장 근래에 2021년 즈음에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군요. 2018년에 쓰였던 작전기나 내가 울기 시작할 때는 저 이 두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무거워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제 겪은 친구 그랬군요. 혹은 자기가 유령이 돼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런데 이 책의 끝에 실린 사랑하는 일이나 공원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인물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한결 더 씩씩해진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공원에서라는 작품은 좀 강렬한데 자기가 좋아해서 종종 찾던 공원에서 어느 날 모르는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 근데 그거를 분노를 하면서도 나는 사는 게 좋다라는 마음으로 돌파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이 소설가의 작가의 그 변화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네. 보는 것도 사실 소설 맞아요. 흥미로워요. 예, 읽는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오늘 김지연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죠. 마음에 없는 소리. 차 대표님과 함께 같이 읽어봤는데 지금 유시우님께서 차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자, 오늘 동네 책방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